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임신 한 8개월 됐다. 7개월, 8개월 되면 몸무게가 한 5kg, 그 다음에 한 7kg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임신 초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입덧을 안 하시는 분들. 초기부터 늡니다. 임신했으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몸무게가 제 기록이 13kg 빠진 분이 있어요. 그 불과 한 달 동안. 근데 그런 분들은 살이 빠질 거겠죠. 더 찝니다. 입덧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보상작용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입덧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임신 초기부터는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왜 찌면 체중이 늘면 늘수록 살이 많아지죠. 그만큼 골반도 중요하지만 살도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 아기도 살이 쪄요. 아기 커지고 살 많아지고 그것도 출산을 못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10kg에서 13kg 보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가 지금 12kg, 13kg 보잖아요. 일본은 옛날에 8kg라고 봤어요. 자연분만율이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더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병원에 가면 체중 다 재잖아요. 혈압도 재고. 체중이 만약에 그 할당량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운동하고 집에 보냅니다. 일본에서는. 운동센터 보내가지고. 그 정도로 체중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을 대부분 아까 했지만 우리가 3.2kg에서 3.4kg를 정상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2.8kg를 정상으로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한 3kg 정도를 보고 권장 체중량도 한 10kg 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중 조절을 시키는 게 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옛날부터 지금 임산부들이 잘 먹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체중을 평균보다는 대부분 많이 늘고 우리나라 평균은 이렇습니다. 15kg에서 16kg입니다. 평균. 제 기록이 35kg 되신 분 있어요. 80kg에서 115kg. 한 분은 100kg에서 130kg 됩니다. 잘못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 같으면 이게 내진을 하잖아요.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내진을 하면은 내진이 안 돼요. 살을 이렇게 체크해서 내진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아기를 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수술하는데 수술해야 돼 먹죠. 수술해도. 배도 두껍죠. 다 끝나고 나서 환자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면 보통 저희들은 딱 이게 2명 내지 3명이 이렇게 환자를 옆으로 다 옮깁니다. 근데 5명이 붙어야 돼요. 5명이. 그래서 이제 비만 여성의 대부분은 반 이상은 출산과 연관된 거예요. 아기 놓고 나서 그 지방을 못 빼는 거죠. 보통 아기 놓고 나면 석 달 안에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임신 중에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먹는 거랑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스 가서 한 시간 더 걸었어요. 그러면은 한 200~300칼로리 빠져요. 그 실질적으로 뭐 피자 한 조각 먹고 통닭 몇 조각 먹으면은 그거 더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사실 체중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렇게 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먹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이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서 몇 분 되시겠어요? 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술해야 되고 하나만 맞아도 자연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아마 계속 이제 병원 다니시면서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있는지 담당 선생님하고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건강한 아기를 꼭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아기가 내내 정자세로 있다가 그저께 갑자기 머리가 돌았거든요. 머리가 왼쪽이었는데 예. 선생님 괜찮을 거라 하시는 방법 강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바로 있다가 8개월인데 옆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자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있던 거꾸로 있던 간에 아기가 세로로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태반 괜찮다 하죠. 태반.
옆으로 있는 자세는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예요. 걔는 어르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애기 돌리는 운동 아시죠? 그 책에 보면은 왜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8개월이 지나서 그 혹시라도 애기가 거꾸로 있다든지 옆으로 있으면은 그 고양이 자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약간 도움이 됩니다. 애기 그 엄마가 왜 머리 땅에 대고 엉덩이 들어주는 거 있죠. 그 자세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가시면은 거의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갈지 거꾸로 갈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있는 자세는 좀 불안정한 자세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좀 뒤에 얘기 질문할게요. 예. 예.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수영을 아, 수영. 임산부들은 사우나 피하라 그러죠.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것만 피하면 돼요. 목욕탕에 가도 됩니다. 가서 온탕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욕탕을 못 가고 사우나를 그 수영을 뭐 하는 게 아니고 물 온도는 수영장물이 보통 너무 차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그래서 임산부들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걷기나 수영이나 이런 게 좋은데 수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해도 돼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찹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크게 때가 소년 넣었을 때도 아기가 이제 하늘로 보는 바람에 뱃볼 다 열렸는데 자연분만부터하고 수술했어요. 아, 계시네, 그지? 네. 둘째가 또 지금 주수에서 한 2주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주세요? 지금 30주인데 아기가 한 2주 이상이 크다고. 30주인데 몇 킬로그램이에요? 저도 몸무게는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 아기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30주면 한 1.5kg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2주 크다 하면은 한 1.8kg, 9kg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몸무게쯤 될 겁니다. 되는가 싶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많이 뜨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거는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막달이 되고 나서 아기 머리 크기라든지 또 V백 아시죠, 그죠? 첫 아기 수술하고 두 번째 자연분만 하는 거. 또 중요한 게 자궁벽 두께거든요. 그런 걸 다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 달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다 되고 나서 하늘 보고 경험하셨네. 예,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리통처럼 배가 한 3, 4일 아팠거든요. 몇 주세요, 지금? 29주요. 29주. 그게 아파가지고, 그게 또 문침도 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고, 좀 심하게 좀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될지, 아직 해동 검사를 한 일이 더 있어야 되는데. 29주에, 그죠?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배 뭉쳐지는 거. 그죠? 생리통처럼 아픈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초기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옵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초기에는 잘 못 느끼죠. 왜냐면 자궁이 작으니까. 배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한 13주, 14주입니다. 그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몰라요. 근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그런 증상을 느끼잖아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집니다. 그게 자궁 수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생리통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만져보면은 심한 분들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옵니다. 오는데 특히 뭐 무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조산기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는가. 기준은 10분에 2번 이상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뭉쳐지는 이 간격이 10분에 한 번 정도 되면 병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좀 쉬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안정을 해보고 하면 되면 좋아지거든. 그건 조산기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안정을 하는데도 계속 이 수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병을 재는 거죠. 몇 분마다 오는지. 그걸 보고 그게 간격이 10분 이하가 되면 병원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예. 운동 어떤 분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 아래 배 주변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라는 분도 계시고 운동을 조금만 하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첫애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달 되면은 거의 하루에 2시간씩 걸어를 갑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골반 안으로 안 내려오는 경우 있어요. 가빠이 갔다 오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빠이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반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빠이 갔다 오고 이런 놈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운동을 많이, 근데 막달 되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운동을 하면 밑에가 불편하죠.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달이 돼서 이게 머리가 자꾸 내려오면은 소변도 더 잦아지고 아랫배가 더 뻐근해지고 그걸 느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 그죠? 머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하여튼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몇 달 뒤에는 건강한 애기 꼭 잘 문만으로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